소유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 수북하게 쌓인 물건을 치우는 것을 두고 흔히 다운사이징, 청산이라고 한다. 보통 단순한 삶과 미니멀리스트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천을 하곤 한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하는 사람부터 모든 소유물의 청산을 선택하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영국 예술가 마이클 랜디의 퍼포먼스는 후자의 극단적인 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모든 소유물과 철저하고도 과격하게 결별했다. 랜디는 이 작업을 통해 더 단순하고 덜 물질주의적인 삶을 추구한 게 아니었다. 그는 2001년 아트 퍼포먼스 브레이크다운을 소비지상주의에 대한 고찰이라고 칭했다. 이 퍼포먼스는 우선 소유한 물건 7,227개의 목록을 만든 다음 그 물건들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랜디는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을 계속 올려놓았다. 물건을 하나씩 분쇄하고 잘게 자르고 찢고 뜯어내서 분리하기 위해 특별히 고용된 작업자들이 컨베이어 벨트에 배치됐다. 랜디가 솜씨를 발휘해 만든 고급 재킷, 아버지가 입던 코트, 사적인 노트와 편지까지 모조리 폐기되었다. 브레이크다운 퍼포먼스에서 물건과 주인은 가장 적나라하고도 본능적인 방식으로 냉정하게 헤어졌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은폐하지 않았다. 안 입는 옷을 중고 가게에 찔끔찔끔 가져다 주는 것도 어린 친척들에게 장난감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참을성 있게 체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파괴했다. 나는 유튜브로 퍼포먼스를 지켜보았는데 충전재가 빠져나온 테디베어의 모습이 마음속에 강하게 남았다. 랜디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소비지상주의의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를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 그는 브레이크다운 퍼포먼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술사가 줄리안 스탈라브스와 인터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퍼포먼스는 무엇이 소비지상주의를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이념으로 만들었는지 묻기 위한 시도입니다. 공격받는 만큼 미해결된 문제죠. 미술평론가 세바스찬 스미는 랜디의 체계적인 숙청을 도취된 해방으로 해석했다. 스미가 보기에 랜디의 물건 파괴는 평범한 소유물에 은밀하게 들러붙은 감상벽을 잘라내는 행위였다. 스미는 이렇게 평했다. 모든 물건의 목록을 만들고 관객 수만 명 앞에서 그것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니 이 얼마나 멋지고 유쾌한 극적인가. 스미는 랜디의 퍼포먼스에서 파괴에 기초한 아주 오래된 해방을 보았다. 전에 일어났던 일로부터의 해방, 과거의 나로부터의 해방인 것이다. 어찌 보면 이 같은 대규모 폐기는 거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나 역시 교회나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중고 매장에 언제라도 기증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더 많이 소비하려면 언제라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소비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물건에 대한 지속적 관여라고 부르는 것을 한쪽으로 치워놓아야 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의식적인 무시 혹은 결과에 대한 망각을 수반한다. 이에 대해 작가 앤드류 오웨이거는 런던 리뷰 오브 북스에 실은 에세이에서 통찰력 있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물건들의 쓰레기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안 그러면 이 세계에서 아주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이다.
수긍하기 어렵겠지만 없다는 생각이 현재를 사는데 위안이 된다.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게 쌓일 테니 말이다. 랜디의 파괴적인 퍼포먼스는 스스로에 대한 확언이었을까? 소유물에 대한 감상적인 집착으로부터의 탈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물질을 파괴해서 물질주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해방됐을까? 랜디는 혼자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이를 자세히 기록하는데 3년을 보냈고 소유물의 폐기를 합리화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물건의 파괴로 인한 실존적 충격은 예상보다 더 깊었다. 9년 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랜디는 예상치 못한 심리적, 육체적 충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 5만 명 앞에서 내 물건이 파괴되는 장면을 목도하는 건 기이한 일이었어요. 몇 년 동안 못 본 사람들도 왔죠. 마치 내가 내 장례식에 참석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나 자신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랜디의 말에 따르면 그의 인생은 소유물의 공개 숙청 이후 커다란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소장품과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본능을 폭로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퍼포먼스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잃어버린 것들을 모조리 대체하기 위한 쇼핑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틈이 느껴졌다. 물질주의에 맞선 대규모 숙청 사업은 해방이라기보다 찰나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뿐인 알 수 없는 비명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렇다면 소유물에 대한 감정에 주의해서 더 조심스럽게 버려야 할까? 곤도마리에는 소유물을 처리하는 머리를 거의 쓸 필요가 없는 단순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기쁨이라는 감정을 사용한다. 곤도의 방법은 요즘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부유한 국가에 사는 많은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곤도마리에는 정리정돈을 실천할 때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 물건을 주면 인간미 없는 광고 영상들이 점령한 시각적 세계에서 벗어나 촉각을 되살려 능동적으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정신분석가 크리스토퍼 볼라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정서나 감정에 대한 지각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보통 느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육체적 감각을 내포한다. 눈으로 시각적 세계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세계를 느낀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상태를 지각한다. 물건을 손에 쥐는 행위는 주의를 집중시킨다. 잠재적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감지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 칙산트 미하이와 록버그 할터는 이렇게 말한다. 지각은 어떤 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 내재하는 고유한 특성을 깨달을 때 생긴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물건일 수도 있다. 핵심은 그 물건이 관찰자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만들어내는 특정한 자질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물건을 하나하나 쥐어보고 그와 관련된 감정을 느껴보는 것은 곤도마리에가 제안하는 방법의 핵심이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기법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하지만 맥락 없는 신속한 기쁨이 우리가 바라는 전부인가? 찰나의 단순하고 즉각적인 행복에 대한 평가로 충분한가? 작가 아델 체피는 곤도마리의 방법이 물질주의적 욕구에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체핀이 원래 있던 물건을 버리고 기쁨을 주는 물건을 더 많이 갖기를 끊임없이 바란 것은 물질주의적 욕구 때문이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을 더 깊이, 더 비판적으로 고찰해보자. 곤도마리의 고객들 가운데 한 명은 호텔 스위트룸만큼 깔끔한 집을 갖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런 소망은 슬레이트의 작가 로라 밀러가 지적했듯이 림보처럼 기이하게 영속되는 특색 없는 어느 광고 속 존재에 대한 바람이다. 세심하게 관리되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공간에 대한 환상 속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생사 전부가 시야에서 사라진다. 이것이 과잉으로 인한 혼란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요소라면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가? 곤도마리에가 말한 일명 곤마리 정리법은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불확실하지만 장기적인 가치인 단순하고 고정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꼭 있어야 하는 것, 즉 고유한 힘과 능력을 포기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치 있고 충만한 인생은 분명 이보다 더 복잡할 테고 물건은 삶 안에서 더 복합적이고 조심스럽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문제는 소비 그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소비에 대한 애착, 희망을 쏟는 방식, 구입하고 소유한 물건에 내재된 목적과 자아감이다. 즉, 잘못된 이유로 소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돈을 벌고 쓰는 일이 가장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되었다. 물질주의적인 소비자 문화는 단순히 삶의 방식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삶의 이유가 되었다. 리베카 솔릿은 이와 관련해 유용하고도 필수적인 구분을 해놓았다. 물질주의자라고 하면 보통 부나 지위를 쌓을 목적으로 갈망하고 비축하고 수집하고 모으는 데 전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른 유형의 물질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 그저 물질적인 것에서 은뿐만 아니라 물의 반짝임에서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이슬의 영롱함에서도 크나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상황과 물질주의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일방향일 필요는 없다. 사물을 발견하고 깊은 애착을 느끼는 것, 그것을 돌보고 진가를 알아보는 일이 가능하다. 파괴적인 물질주의에 가담하거나 변화를 위해 임시수단으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도 말이다. 이 경우에는 물건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조짐이 보이면 즉시 버리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다. 소비자 문화와 물질주의 문제를 무비판적으로 모든 소유물에 확대하면 자기 자신과 물건에 몹쓸 짓을 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물건에 없는 게 있다. 바로 물건이 기능할 수 있는 우리의 삶, 희망, 목표, 역할에 대해 솔직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숙고하는 능력이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단순히 기쁨을 얻기 위해 물건을 줄이거나 부술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물건에 사려 깊은 관심을 쏟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뜻이다.